횡령과 배임, 종교 사기로 신천지를 형사고발한 전피연 관계자들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과천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국내외 이재민과 소외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탄 가격이 올라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울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기독교 학교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재정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한 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외 우수도서를 시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피연 홍현호 대표와 신천지 피해자 등 4명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청춘 반환 소송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종교계와 사회가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전 IWPG 대표 김남희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 그리고 종교 사기에 대한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경찰서는 신천지를 고소한 전피연 홍현우 대표와 피해자 3명에게 고소인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네, 신천지 지금 이만희와 김남희에 대한 부동산 취득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종교 사기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각각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희 씨가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혹에 대해 횡령과 배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근거에 문제를 삼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들 조사받으셨나요? 네, 이번 조사는 신천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종교 사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그런 조사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홍 대표는 신천지 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 부당하게 그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불법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고 전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소인 조사에 의해서 이제 이만희를 부르겠죠. 이어서 이제 우리 고소인을 또 부르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과천경찰서는 언론 노출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특히 종교 문제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춘 반환 소송을 다루는 첫 민사재판은 오는 4월 충남 서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국내외 이재민과 소외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지원 사업으론 쪽방촌 주민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같은 소외이웃을 찾아 자립 지원, 가족 돌봄, 식료품 후원 등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정체됐던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한교봉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협력해 북한 내 영유아 23만여 명을 지원하겠다며 평양 사무소 등 관련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론 IT 지진 피해 구호 사업으로 진행됐던 IT 직업학교가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한교봉은 IT 직업학교를 방문해 전문 대학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교봉은 제3세계 어린이 급식 지원,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요즘 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소외이웃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의 생활은 갈수록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에서 한국교회연합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따뜻한 섬김의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는 소외이웃들의 연탄을 나누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나눔 사역을 펼친 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번지, 이른바 백사마을입니다. 먼저 예배로 시작한 행사에서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연탄값이 큰 폭으로 인상돼 백사마을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상황에 놓였다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으나 역부족임을 깨달은 터에 찾아준 한교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연의 연탄 나눔 사역은 연탄교회와 마을 주민에겐 그저 고맙고 반갑기만 합니다. 한교연은 매년 2만 장씩 기증하던 연탄을 올해는 3만 장으로 늘려 겨울 나기가 두려운 이웃들의 시름을 덜었습니다. 또 이날 나눔 행사엔 한교연과 복지기관 성민원, 군포제일교회 등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적적하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탄을 한 번도 만져보진 않았지만 봉사를 한다는 게 기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무겁지만 기분이 좋아요. 항상 따뜻하게 기분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연탄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지게를 지며 마을 곳곳 연탄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권태진 대표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이곳 주민들도 봉사자들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도 뜻깊은 나눔에 한교연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일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리에 계시는 분들이 연탄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 열기만큼이나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날 한교연이 후원한 연탄은 백사마을 주민 500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은 약 2,400만 원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기독교 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사명을 재정비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요충지엔 모두 기독교 학교가 있었고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기독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때문에 3.1운동은 기독교 학교 운동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기억하여 함께하다란 주제로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를 열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30여 개 학교가 참여한 이번 대회엔 학생들의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당시 기독교학교의 건화기념과 신앙교육이 살아있었기에 애국 애족운동이 가능했다며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학술대회와 2부 본대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1,100여 명의 전국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한 해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20대 회장으로 연임된 방주석 회장은 기독교 출판은 사업보단 사명이란 생각이 든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문서 사역에 전념하는 출판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출협은 올해 서울과 북경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에 참가해 국내 기독도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기출협은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작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출협은 2018년 한 해 한국 기독교 출판물을 대표하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아쉽지만 대상작은 차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등 5개 분야에서 꿈꾸는 물고기의 바이블 어드벤처, 새물결 플러스의 요한복음 뒷조사, 두란노의 왜 기도하는가 등 10종의 최우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IT의 정치적 불안으로 현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IT 폭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프로젝트 횡령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선교단체들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IT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폭력 사태로 인해 계획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여학생들이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인용한 위민즈 보이스 웨일즈에 따르면 성중리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몇몇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경험하고 특히 월경 기간 중 고충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세 이상의 소녀는 남녀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이 혼합된 화장실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녀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를 대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S가 마지막 거점 지역으로 삼고 있는 시리아 동부 바구주 지역에서 시리아 민주군에 의해 수십 대의 민간인 호송 차량이 떠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소속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곧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엔 200여 가구의 민간인들이 IS로 인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시리아 민주군과 IS가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리아 민주군은 항복 협상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바른 역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자신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를 바탕으로 한 연극을 앞두고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올해 70살이 된 하루키는 바른 역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자기 나라의 좋은 것만을 역사로 젊은 세대에 전하려는 세력엔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젊은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품은 이상이 조금 엉뚱한 것이라 해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조언을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웨이가 캐나다 내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20%, 약 200명 증원하고 연구비도 15% 늘리겠다는 겁니다. 에릭 리 화웨이 캐나다 지사장은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커뮤니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사업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의 이번 발표는 양국 간 갈등뿐 아니라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캐나다 등 동맹국의 화웨이 보이콧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이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당국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도 1호선 랑성성 동당시에서 하노이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노이의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담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평화와 공존,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합동총회 편목 특별과정에 등록한 것과 관련해 사랑의 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청빙하고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엔 교회법상 문제가 없었다며 총회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서해 법정 때문에 오 목사가 이번 특별 편목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와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두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민주, 평화, 비폭력이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상황,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내달 28일 정동 제1교회에서 한국교회 환경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특별 보고서에 담긴 의미와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사순절 기간인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어린이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40일간의 동행 사순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저금통에 매일 100원씩 저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통 모금은 개인 또는 교회, 기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